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됐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데요. 이 부회장은 출소 직후에 국민들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걱정과 기대를 알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그의 경제, 사회적 행보에 관심이 높습니다. 야권의 대선 예비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국민의 삶을 왜 정부가 모두 책임져야 하느냐 한 발언에 대해서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의 진위와 타당성도 평가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네, 금요 경제 토론 빛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최이배 전 의원 그리고 김종석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종석 전 의원님 뭐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덕분에. 자, 오늘 이재용 부회장 207일 만에 이제 가석방돼서 서울구치소를 나왔는데 두 분의 생각이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최이배 의원님. 예. 가석방 결정 또 오늘 가석방 이후 이재용 부회장의 발언에 대한 평가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형기를 60%를 좀 전에 채웠는데 예. 이제 그 형기 60%라는 게 가석방 기준으로 인정받게 된 게 올해 7월부터거든요. 그 전에는 관행적으로 형기의 80%를 채웠어야 되는데 이거를 굉장히 정부가 이제 낮춰준 셈이 된 거고요. 현재 그리고 재판이 두 개가 진행 중입니다. 하나는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한 재판과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및 삼성물산 불법 합병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이례적인 가석방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네. 특히나 이재용 부회장이 이 가석방을 받으려면 가석방의 요건이 기본적으로 개전의 정, 즉 반성을 하고 자기가 네. 저지른 범죄에 반성을 하고 재범의 우려가 없을 때 사회에 복귀를 미리 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데 여기에서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요. 즉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불법적인 경영 승계를 위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뇌물을 줬다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인데 그거에 대한 후속 사건인 지금 재판에서 그런 사실들을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거는 자신의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인정하지도 않기 때문에 반성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전의 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석방이 됐다라는 것. 이런 등등의 점을 저는 비춰봐서 굉장히 정부가 사면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 네. 형식적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모양으로 가석방을 추진한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우리 최 의원님은 이제 가석방이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마침 청와대가 이렇게 최이배 의원처럼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도 옳은 말씀인데 국익을 위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국민들께 좀 이해해 주길 바란다. 이런 멘트를 청와대에서 냈더라고요. 그렇게 청와대가 그동안 조용하다가 오늘 가석방에 맞춰서 입장을 처음으로 냈는데 네.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네. 국민 여론이 갈려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다만 그 자료를 보면 석방을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조금 더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청와대도 그런 요지의 이제 그 내용을 말한 것 같은데, 저는 이 가석방 제도는 기본적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활성화돼야 사람을 된다. 가둬두는 거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최후의 처벌 수단이 돼야 되는 거고, 사실 그래서 역대 정권이나 법률 전문가들이나 대다수 국민들도 가석방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는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법무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가석방 기준을 완화하는 거는 최 의원님은 이제 7월부터 한 게 좀 의심스럽다는 그 완화된 의심을 사례가 8월을 앞두고 7월 달부터 추진했다는 게 의심의 여지는 없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기본적으로 전 정부도 또 많은 전문가들이 가석방 제도는 좀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그런 그 정책 기조가 정권을 이어서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음모론적 시각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설사 정부 내에 그런 음모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익 차원에서 또 국민 통합 차원에서 지금 여론이 갈려 있으니까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법무부, 이 정부도 사회 감정이라는 좀 독특한 단어로 사회 감정과 네. 국민적 현실을 뭐 반영했다 그러는데 저는 현 정부가 항상 그 정치적 고려를 우선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네. 이번에는 좀 정치적 정무적 고려를 떠나서 국익 관점에서 뭐 어려운 선택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네. 삼성그룹도 이번 기회에 왜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반삼성, 반기업, 반대기업 정서를 갖고 있는지 좀 살펴서 좀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계기를 좀 가시적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결정 후에 한 얘기를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상황 또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이다. 그러니까 삼성이 해야 될 했으면 하는 역할이 있다. 이걸 예. 좀 명시적으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분에 대한 삼성의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난 그 4월 달인가요? 그 대통령이 이제 미국 방문을 할 때 그때 이제 우리나라 기업인들이 많이 같이 갔고 그중에 이제 삼성전자도 같이 갔었죠. 가서 뭐 삼성전자가 약 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 그래서 예. 파운드리 공장을 이제 건설하려고 예. 계획 중에 있고요. 뭐 이런 등의 내용들 특히나 이 반도체를 그렇게 미국의 투자 유치를 강력하게 바이든 행정부가 했던 이유는 지금 중국과 미국 간의 여러 가지 경제 패권 그 다툼 속에서 지금 이제 전략적인 산업으로서의 반도체를 지금 키우려고 하는 모습에서 나타난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우리 삼성전자가 할 일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이것을 또 기회로 삼아서 전 세계 그 반도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근데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이 있어야 하느냐라는 건 좀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이번에 정부는 삼성의 여러 가지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사고가 굉장히 저는 이제 시대에 뒤처진 사고다. 시대에 뒤터진 사고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없어도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이제 1년 정도 복역했다가 나왔고요. 이번에 이제 7개월 정도 복역을 했는데 뭐 그 사이에 삼성그룹의 뭐 계열사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뭐 최근에 삼성전자 뭐 주가가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결정되고 나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네. 뭐 주주들이 그렇게 뭐 이재용 부회장을 또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삼성 정도 되는 초인류 기업은 예. CEO 한 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회사라기보다는 이제 시스템과 특히나 또 재벌 총수가 아닌 전문 경영인들에 의해서 잘 경영되는 그런 좋은 기업 지배 구조를 만들어야 되고 오히려 이번 기회에 실험하는 좋은 기회였을 텐데 뭐 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또 갑자기 경영을 좌지우지할까 오히려 그게 저는 우려스럽습니다. 사실 전문 경영인의 역할이 중요한 건 맞는데 제가 아는 어떤 이제 그 중견기업의 오너 대주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 기준으로 볼 때는 본인이 볼 때는 전문 경영인은 큰 책임을 지려고 하면 결정을 잘 못한다. 물론 이제 대주주 차원의 얘기겠지만 그렇게 판단하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있음으로써 어떤 결정들이 좀 빨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던데 네. 김 의원님도 그런 거에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이 사실 전문 경영인이 더 우월하냐, 대주주 직접 경영이 더 우월하냐는 거는 학계에서는 이미 사실 논쟁이 더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양쪽이 다 있습니다. 네. 예, 대주주가 경영을 망친 경우도 있지만 또 전문 경영이 망친 사례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더 이상 전문 경영이 우월하냐, 대주주 경영이 우월하냐는 경영 성과와 무관하다는 게 이제 대부분의 다수설이고요.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이렇게 침체를 면치 못하는 거는 오늘 특히 많이 빠졌어요. 예, 상징적인데 그거를 굳이 뭐 이재용 석방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건 전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삼성전자의 미래를 국내외 투자자들이나 금융시장에서 어둡게 보고 있다는 전 증거라고 봅니다. 이 추세가 형성된 거 벌써 몇 주 됐거든요. 몇 달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십시오. 지금
대만의 TSMC가 예.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하고 있는 그 5나노밀리미터를 예. 3나노밀리미터를 지금 삼성을 앞지르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고 또 인텔도 예. 그 삼성이 지금 유일하게 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초미세 반도체를 자기네가 초월하겠다고 이미 발표하고 투자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네. 이런 게 주가에 발표됐다고 보는 겁니다. 반영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경제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예. 이게 지금 대만이나 미국의 그 경쟁 기업으로부터 압력을 받을 때 삼성전자가 획기적인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어떤 안주한다면 그거는 삼성그룹을 넘어서 한국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돼서 10시 정도에 이제 가석방 서울구치소에서 나왔는데 곧바로 삼성전자 그 서초동 사옥으로 바로 갔던데 예. 최 의원님 그 생각을 해보셨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석방이 되면 네. 이 가석방의 조건이 이제 주거지, 집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되어 주거지.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특히나 또 그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취업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취업 제한, 그래서 네. 지난 2월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최종 형이 확정되고 나서 수감 생활 중에 이제 법무부가 예. 이 징역형이 완료되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취업이 제한된다라는 통보를 했어요. 예.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그 통보를 받고도 지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의 지금 직함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이건 사업보고서에 명확히 기재가 돼 있습니다. 등기사는 아니죠. 등기사는 아니지만, 네. 예. 그리고 본인은 뭐 급여를 받지 않으니까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취업이라는 개념이 꼭 급여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이 법의 취지 자체는 본인이 불법행위로 손실을 끼친 회사에 다시 일을 하지 말라라는 취지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지금 어기고 계속 그 직함을 사용하고 옥중 경영을 한다고 뭐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 법 위반 상태입니다. 또 이거를 지금 시민단체는 또 고발을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는 출감하자마자 바로 그 회사를 갔다라는 게 이분이 진짜 이 법 자체를 굉장히 무시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워서라도 회사를 안 갔어야 되는데 그냥 대놓고 행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무부의 취업 제한 통보 무시하고 나는 이 특근거법상의 취업 제한 이거 무시하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저는 다음 재판을 생각해서라도 이런 행보하면 안 된다라는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보호관찰 규정이라든지 취업 제한 규정을 보면 바로 회사로 가는 게 조금 어색해 보이긴 한데 그만큼 뭐가 다급했을까요? 바로 글쎄요. 그 뭐 거기도 나름대로 유능한 법률가들이 있으니까 뭐 조언을 받았겠지만 이 정부에서 가석방 하면서 이번에 한 800명이 가석방이 됐어요. 사실 뭐 이재용 씨만 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이재용 씨에 관해서는 각별히 경제 상황을 감안했다. 또 이 경제 회복에 좀 진력해주기 바란다. 뭐 이런 기대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 가석방 조건에 조금 애매하지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의 건물에 다녀가는 게 생업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이거는 법 위반은 아니에요. 수사 얘기하셨는데 네. 보호 관찰 조건 위반을 하면 바로 다시 가둬두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건 아마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취업 제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거기에 무슨 취업 원서 내려간 건 아닐 거예요. 네. 이분은 그러니까 대주주기 때문에 예. 취업할 필요는 없어요. 이 취업이라는 건 대개 이제 직원이나 임원이나 전문 경영인이 고용될 때 얘기고 이분은 그냥 가만히 가석방 조건 지키면서 재택근무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보고받고 결정 내려주면 된다. 적어도 옥중에서 심적 육체적 그 고통과 부담을 자유롭게 한 것만 해도 대주주로서의 어떤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받게 되는 그 취업 제한 네.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아서 이제 가석방이 된 이후에 이 취업 제한은 그동안 해제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적용을 받습니까? 제대로 활동을 하려면 취업 제한을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지금 우리 김종석 네.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취업이라는 게 직원이나 임원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삼성의 좀 구차한 변명인데 새로 취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법률에 적용받지 않는다라는 식의 논리를 또 궤변을 내놨는데 이미 법무부가 취업 통보를 했다는 것, 취업 제한 통보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법을 그렇게 취업으로 보고 해석을 했기 때문에 통보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법을 무시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본인이 앞으로는 이런 위법 사항 같은 거 안 만들어내겠다 선언도 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이 취업 제한은 해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또 이제 법무부에 이 취업 제한에 관련된 또 판단을 하는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결정하면 그거 역시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해서 풀어줄 수 있고요. 사례는 이제 최근에 삼양식품의 그 회장이 예. 거기는 이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였는데 취업 제한 해제를 요청을 했고 그걸 예. 승인을 받아서 아. 다시 복귀를 했어요. 그런 사례가 예, 있군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금호산업그룹의 금호석유화학그룹의 예. 박창구 회장은 예. 취업 제한을 했고 승인 요청을 했는데 거부했어요. 아, 법무부에서. 거부했다. 그래서 1심 재판을 했어요. 그 행정처분에 대해서 취소해달라고. 근데 법원에서 다시 법무부의 그 거부가 적법하다라는 또 결론을 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경우에 따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저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아무튼 지금 법무부가 통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경영 활동을 하려면 해제를 요청을 해야 될 거고 최종적으로 이 위원회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라는 네.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과거 사례에서 취업 제한을 해제한 경우도 있고 거절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네. 경영 활동을 좀 제대로 하려면 그런 굴레에서 다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재계가 그래서 가석방 결정이 내린 이후에도 좀 더 한 걸음 더 나간 사면을 계속 요구하는 게 이런 제한 때문이군요. 글쎄요, 취업 제한이라는 게 어떻게 그 해석이 되고 집행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이재용이라는 대주주 자연인이 굳이 무슨 타이틀이나 취업을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법상 확보된 대주주로서의 예. 의사결정과 영향력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 이 취업 제한보다는 이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앞으로 그 주요 국가나 주요 그 해외 경영 출장을. 파트너들하고 해외에서 협상을 하고 대면 그 회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해외 출장을 자주 가야 예, 되는데 이게 이제 매 건건이 이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있고 예. 또 상대방 그 거래 상대방이 볼 때는 지금 이게 저기 범법자가 지금 잠시 가석방돼서 나왔다 그러면 뭐 나라에 따라서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석방될 때 고려한 것이 국민 경제적 차원의 고려가 있었다면 차라리 무슨 취업 제한 같은 궁색한 거 말고요. 이재용 부회장이 해외에 자유롭게 출장 다니면서 국익을 위해 또 삼성그룹의 그 투자나 경영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해외 출장을 일일이 승인을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 불편이 경영 활동 복귀에 많은 이제 장애물이다. 그러면 예. 그 글로벌 파트너들이 생각할 때도 조금 만나서 협의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는 예. 건가요? 그럼 쪽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김종석 의원님 말씀 중에 이제 대주주로서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 이게 우리가 기업의 지배 구조를 생각하면 이거 예. 상법에서 다 명확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라는 의결 기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집행임원이라는 집행기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대주주로서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사회에 들어가거나 집행기관으로서의 경영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삼성은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경영진이라는 거예요. 임원으로서 미등기 임원으로서 이사회 멤버가 아니라 집행임원으로서 일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아무런 직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경영을 했다라는 게 지금까지 우리나라 재벌의 잘못된 경영 행태였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바꾸려고 지금까지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튼 지금 임원으로서 일을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취업 제한 제도 그 제한을 받는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보호 관찰제라는 게요. 예. 뭐 제도 자체를 그 법을 보면 가석방자가 재범 없이 건전하게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거든요. 네. 글쎄 뭐 다른 잡범이나 뭐 이런 건 아니고
이 사람이 무슨 재범을 하겠습니까? 물론 뭐 최 의원님은 재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실지 모르겠는데 네. 사회에 뭐 부정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뭐 기업의 지배 구조가 투명해져야 되고 이사회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인데 네. 현실적으로 지금 그 최대 주주 아닙니까? 그 이재용 부회장과 그 일가가 그러니까 집행 경영진 관점에서도 보면 그 대주주의 의사를 반영하고 존중하는 건 당연한 거고 불가피한 거고 그거는 선진 지배 구조에 난 위배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오늘 이제 출소하면서 국민들의 걱정, 비난, 우려, 큰 기대 잘 듣고 있다.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오늘 뭐 서초 사옥에 갔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행보가 예상이 됩니까? 우리 최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논평을 하면서 네. 백신을 구하는 데 역할을 해달라. 백신 그다음에 확보. 이제, 당연히 또 이제 반도체 이 산업에 대한 또 부분에서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그거 보면서 좀 황당했는데요. 백신을 구하는 건 정부 역할이고 백신. 당연히 뭐 대통령과 우리나라 외교 라인들이 열심히 해서 구해야 될 것을 네. 왜 그걸 이재용 부회장한테 역할을 해달라고 할까? 음. 물론 민관이 협력해서 그런 거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하지만 그걸 대놓고 가석방을 한 범죄자, 그것도 중대 범죄자예요. 네. 국정농단 사건에서 아주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씨가 감옥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을 줘서 그 뇌물을 받고 감옥을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에게 그런 국가적 역할을 떠넘기는 그 행태가 참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히려 진짜 김종석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정말 무슨 역할을 맡기고 싶으면 네. 사면을 했어야죠. 음. 근데 자신의 정치적 제대로, 부담은 회피하려고 이 형식적으로 막 규정 바꾸고 뭐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서 가석방 시켜놓고는 뭐 역할을 부여할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정치적으로 비겁하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뭐 백신 확보를 더불어민주당 측의 이제 대변인이 얘기였는데 그런 입장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참 당황스럽고 황당하다 그렇게 하는데 네, 저는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정부 공무원들의 능력의 한계를 잘 알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공무원들 우리 대통령이 못할 거니까 아니 그 대통령이 아니라 지금 관계당국 보건복지부나 뭐 질병청 분들 수고하시는 건 잘 알지만 이분들이 국제 외교 능력이나 그 글로벌 대기업 제약회사들 상대로 제가 볼 때는 안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 그래도 삼성 또는 이와 준하는 우리나라의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면 그러니까 회장이나 최고 임원들이 가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의 대기업의 회장들이 책임 있는 사람들이 만나줄 거예요. 네. 그게 대한민국에 지금 거기 나가 있는 대사가 만나자면 만나주겠습니까? 전 경제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전 아주 적절한 코멘트다.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국가만의 힘, 또 기업만의 힘이 아니라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치면 좀 더 성과가 많이 낼 것으로 이제 그런 측면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겠습니다. 자, 이정부 회장 얘기는 여기서 뭐 마감을 하고요. 자,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 대선 예비 후보로 좀 주목을 끌고 있는데 그제 아주 중요한 이슈를 던졌어요. 국민의 삶을 정부가 모두 책임지는 게 어떻겠느냐. 이게 바로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거는 북한 시스템이다. 전제주의적 발상이다는데 김종석 의원님 네. 우선 발언의 이 진위는 뭡니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최재형 원장의 발언 자체가.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면 예. 한번 상상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의 어떤 개개인의 선택을 국가가 다 어떤 빅브라더로서 너는 이거 하고 살고 넌 여기 가서 살고 넌 이건 하지 말고 왜냐면 삶을 책임지니까. 사실 봉건 시대에 영주들이나 이 주인들이 노비를 부릴 때 그렇게 했거든요. 노비 책임져 줬어요.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줬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런 노예 사회라고 난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자립 능력이 없는 국민을 보호해 주는 거는 국가의 존재 가치예요. 거기에 실제로 그 최재형 후보 그 웹사이트에 보니까 그 바로 뒤에 이어서 예. 자립 능력이 없는 국민은 도와야 된다는 말씀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걸 딱 잘라내 가지고 예. 그것만 하니까 이제 이게 오해가 빚어졌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최 후보의 이런 발언을 통해서 이번에 이 대선 전국에 정책 담론이 너무 네거티브하고 이 표피적이고 예. 이런 쪽으로 흐르는데 이렇게 좀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가에 대한 어떤 한 단계 올리는 담론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이번 기회에 국민들이 국가는 나에게 무엇인가라는 걸 한번 자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꼬리 잡아가지고 초점을 흐리는 예. 이런 저질 논쟁은 좀 지양해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측면이 있지만 여야 경쟁자들 예비 후보들은 상당히 좀 비판을 했어요. 그러려면 왜 대권 출마를 하려고 하느냐? 네. 뭐 이런 비판도 많이 했는데 표현이 좀 부적절했습니까? 아니면 그 철학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까? 최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지금 김종석 의원님 말씀에 대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딱 한 부분만 잘라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예. 이분이 어떤 그 철학, 국가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좀 길게 우리가 들어보면서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인 것만 가지고서 지금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보수라고 한다면 뭐 작은 정부론을 얘기하죠. 뭐 최근에 이제 어처구니 없는 좀 저는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네. 게 뭐 여성가족부를 없애자, 통일부를 없애자 네. 이런 논란을 하면서 작은 정부를 얘기하신 그 당 대표를 보면서 예. 민주당의 그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국민의힘, 보면서 저분은 작은 정부가 어떤 것의 그 이론인지를 모르고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장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논할 때 이제 시장의 역할을 좀 크게 보고 정부가 작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작은 정부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여성가족부의 업무나 통일부의 업무가 시장에 맡길 업무는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작은 정부, 큰 정부를 따질 부분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부분 논란이 잘못됐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제 최재형 전 원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주의를 표방하시는 분들이 작은 정부로서 시장의 역할을 더 크게 하고 그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 예. 뭐 사회적 굉장히 뭐 장애가 있거나 이런 약자들이 시장에 들어가기 힘들겠죠. 예. 또는 시장에서 경쟁했다가 낙오되는 분들, 그래서 또 실패해가지고 사업이 실패해서 힘들어질 수도 있죠. 예. 또는 이제 시장의 최종적인 경쟁의 결과물로 나왔는데 그게 불공정해가지고 너무나 양극화가 심해지면 이럴 때 또 이제 뭔가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죠. 뭐 이런 부분 시장 실패 영역에 대해서 정부가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모든 걸 다 정부가 책임진다. 이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뭐 바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너무 그걸 단편적으로 잘라가지고 비판하는 거는 좀 적절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발언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생각 속에 우리가 이제 작은 정부, 큰 정부를 얘기한다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생각이 확고히 지금 드러난 겁니까? 이번 발언 속에? 그건 오히려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고요. 통일부의 뭐 여성국 얘기하는 예. 거. 제가 이해하는 바 이 최재형 후보의 이야기는 그러니까 국가는 국민들이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때 제일 행복한 거다. 이 경우에 자립 능력이 없거나 낙오된 사람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지만 국가가 국민을 책임진다고 하면서 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통제하는 거는 예. 그거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비전이 아니다. 네. 오히려 자조자립 정신이 충만한 나라가 건강한 나라고 사실 대한민국이 60, 70년대에 자조자립 정신이 충만했고 예. 그게 고도성장의 밑거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저는 스위스 헌법에 그런 조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 스위스 헌법에는 스위스 국민이 국가를 지킨다. 이렇게도 스위스 국민이 있답니다. 국가를 지킨다. 네. 오히려 제대로 된 나라는 국민이 국가를 지켜야지 어떻게 네. 국가가 국민을 지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사회 일각에 이 자조자립 정신이 훼손된 게 예. 한국 경제의 어려움과도 일맥 연결돼 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최재형 후보의 이 발언은 방금 우리 최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고담 준론으로 좀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대선 전국의 정책 수준을 한번 논의 수준을 높이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만큼 토론을 할 만한 어떤 묵직한 주제입니까? 이게 국민의 삶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럼요. 저는 국가의 역할, 정부의 역할이 지금 물론 뭐 점점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에서 커지고 있지만 예. 이거가 어느 정도 그 또 적정 수준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무작정 뭐 모든 걸 국가가 책임진다라는 것은 또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이거는 진짜 얘기해볼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금요경제토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국가의 역할
잘 들었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최이배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